자, 오늘 기초과학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죠? 3시간 분량 정도가 남았고, 그 다음에 오늘 3시간 수업에 대한 계획을 잠깐 세우면은, 내용 정리가 조금 뒷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할애를 해서 60문항의 문제를 풀 거예요. 60문항 문제 풀고, 물론 우리 실강 듣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지난주 과제물로 이제 드렸으니까 60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인강 듣는 학생들은 이제 문제풀이 딱 들어갈 때 문제가 풀려 있는 상태에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한 거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왜 어렵다고 늘 얘기를 하냐면 내용 자체가 뭐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화학 학습을 할 때 맨 뒷부분에 있는 관계로 우리 학생들에게 노출 빈도가 좀 작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노출 빈도가 작다라는 걸 우리 학생들한테 인지시켜 주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반복 학습을 좀 필요로 한다. 그런 요구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 한번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산염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하다가 오늘 이제 산화환원 반응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연력학 적으로 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자, 산염기 중화 반응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그 다음에 뭘 만들어내냐면 생성물 쪽에 염과 물과 그리고 열을 발생시킨다 그랬어요. 그죠? 그 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물에 잘 녹느냐 녹지 않느냐. 그 다음에 얘가 염 상태에서 수소나 수산화이온을 포함하고 있느냐 포함하고 있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두 분류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는 물의 용해성에 관련된 그 분류 방법이죠. 그죠? 첫 번째, 물에 잘 녹는 염을 무슨 염이라고 한다? 수용성 염이라고 한다. 어떤 이온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Na+라든가, 그 다음에 K+라든가, 그리고 NO3-라든가, NH4+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면 물에 대단히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문제를 풀어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염, 어떤 염이에요? 불용성 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불용성 염이라는 용어를 언급하면서 제가 또 하나의 비슷한 용어를 언급을 했어요. 뭐가 있었죠? 난용성 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난용성 염은 항상 어떤 것과 연결시켜서 나온다 그랬어요? KSP, 용해도 곱상수하고 연결시켜서 올해 2번이나 출제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문제가 어느 정도 문제의 수준이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풀이 반에서 좀 더 심화 있게 다루겠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불용성 염에는 앙금이라고 불리우죠. 그죠? 그런 것들은 주로 어떤 걸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양이온으로는 CaE+나 그 다음에 Ag+나 BaE+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음이온 중에서는 CO3E-, SO4E-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하고 있으면 우리가 불용성 염이다라고 치부에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 앙금하면 AgCl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죠? 근데 Cl-라는 게 앙금도 형성하는 음이온이기도 하지만 앙금을 형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 큰 틀에서는 좀 제외를 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는 어땠어요? 자,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의 여부로 액성하고는 관련 없이 산성염, 그 다음에 중성염, 그 다음에 염기성 염이라는 걸로 분류를 한다. 기초화학에서는 일단 용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는 조금 발전시켜가지고 STP 화학에서 이야기를 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염의 액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STP 화학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다룰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염기 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산화환원 반응으로 살짝 넘어와서 복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복습을 하다 보니까 산염기 정의부터 들어갔죠. 그죠? 산화환원 반응의 정의부터 들어갔죠. 그죠? 자, 산화환원 반응의 정의는 먼저 산화부터 정의 내립시다. 누구랑 결합하는 거예요? 산소랑 결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며, 원론적인 정의로는 뭘 잃는 반응이다? 전자를 잃는 반응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산화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기초화학에서 언급을 안 했어요. 그죠? 안 했는데 뒷부분에 좀 하다 보니까 산화수 얘기가 조금씩 나왔죠. 그죠? 그걸 조금 정리한다면 수소의 산화수는 주로 얼마였어요?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었어요. 그죠? 웬만한 문제는 수소는 플러스 1로 가정하고 문제 풀어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예외가 조금 적용된다라는 거. 이 예외는 제가 STP에서 얘기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산소의 산화수는 주로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였어요. 그죠? 이 산소하고 수소가 이렇게 기준이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비금속 원소 중에서 산소는 굉장히 전기음성도가 큰 편이고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작은 편이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산화수 결정할 때 수소하고 산소를 주로 많이 이용한다. 아니 선생님 수소보다 더 작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산소보다 더 전기음성도가 큰 것도 있는데 왜 굳이 산소하고 수소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산소하고 수소가